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0.47%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한바탕 소란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원래 이전에 있었던 바로 이런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기보다는 이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다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연출될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생각을 꼭 해봐야겠다라고 분명하게 짚어드렸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좀 되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라는 건 이 수주잔고가 쏟아져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하면서 기대감에 선반영해서 이 구간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바로 이날의 캔들 흐름이 실적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던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뒤로 관세 협상에 있어서 원전이 분명히 언급될 것처럼 있었는데 그런 말이 쏙 들어가면서 실망감이 표현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뉴스케이 파워와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베트남 원전에 대한 이슈도 터져나왔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이 이슈가 되면서 급락이 연출됐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린 구간에서는 다른 뭐 반도체 같은 것도 그 정도의 로열티는 지불하면서 조선 같은 경우에도 로열티 지불하면서 만드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내용이 쏟아져 나오면서 추가적으로는 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감이 증폭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갭을 살짝 뜬 상태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해줬던 어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거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는 데 있어서 갑자기 원전 얘기를 꺼내면서 한국과의 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웃긴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북한이랑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조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이게 국제 정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조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중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러브콜을 보냈었던 조선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졌었던 비즈니스 미팅에서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한 이슈도 쏟아져 나왔는데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된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금 지치시고 실망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도하시고 나갈 만한 구간 절대로 아니라고 짚어드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 전략 가지고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많이 지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 한 번씩만 해주시면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댓글이 많네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매수세로 무섭게 유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댓글에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MOU를 11건을 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원전이 굉장히 많았었던 만큼 미국과의 협력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원자력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SMR의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텍사스 AI 캠퍼스 대형 원전 및 SMR 기자재 제작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름이 정확하게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미국 기업도 이렇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자, 얼마 전에 어떤 내용으로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 아니냐면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내용의 글을 X에다가 썼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페르미 아메리카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부분이요? 바로 이 부분이랑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면서 텍사스 AI라고 되어 있는 부분, SM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대형 원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정확하게 다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AP1000 모듈러를 4개를 배치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바로 어디랑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 페르미 아메리카라고 협력하고 있다라고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얘기하는 만큼 웨스팅하우스는 원래부터도 어떻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주기기를 공급받아서 주기기에서 차지하는 두산에너빌리티 부품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4기에 들어갈 AP1000에 4기에 들어갈 것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계약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앞전부터 짚어드렸다시피 이 웨스팅하우스 자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원천 기술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따지면 뇌만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뇌만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근육이 없으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근육에 담당하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팀코리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속어법으로 알아보자면요, 지금 이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협력할 수 있을 만한 데가 바로 한국 기업들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자, 하나하나씩 꼼꼼히 따져보시면 일단 프랑스 같은 케이스가 있겠는데, 프랑스는 어떻다고요? 자국의 감사원에서조차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랑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좀 짚어드렸었습니다. 하고 있는 거나 잘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EDF의 건설 지원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면서 프랑스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목표 시점보다 12년이나 늦게 지어지면서 12월부터 가동을 했었고, 핀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14년을 지연시켜버리는 상습적인 지각범이기 때문에 프랑스랑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미국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뭐 때문이요?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제 4천조 시장, 즉 원전을 300기를 추가적으로 건설해야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행정명령에도 사인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한 기 짓는데도 10몇 년씩 늦어버리는 프랑스랑 지금 300기를 같이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지을 수가 없다라는 소리고, 자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일본은 여러분들 후쿠시마 방류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랑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중국과도 협력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속어법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K원전, 즉 팀코리아랑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원전 관련한 협의가 분명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원자력 협력 의미 있는 논의라고 하면서 분명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반응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로는 올라가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사례가 바로 이 유한양행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유한양행이 이때 당시에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이미 이전에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었던 재료가 딱 떠주면서 여기서 거래대금을 1조 3천억 가까이 발생을 시키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서 시가가 출발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까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쭉 내려갔다라는 소리예요. 쭉 내려가면서 거래대금도 무시무시하게 터트리면서 프로그램의 매도세까지 이렇게 쏟아져 나왔던 유한양행인데, 이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당황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내용의 호재가 떠줬는데도 못 올라간다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날에 양봉 하나 띄워주고 그 다음 번부터 시작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신고가를 써줬었던 유한양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점에서는 상승 웨지가 나오면서 그 뒤로는 주가가 쭉 하락하기 시작했었던 유한양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로 어떤 구간?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세론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노출되어 있었던 재료로 인해서 그 뒤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상승 흐름 있기 이전에 이렇게 한번 골을 파주는 구간까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골파기를 움푹 판 다음에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횡보를 좀 거쳐주다가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폭등 직전에 사실상 저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써주기 이전에 이렇게 한번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에서 약 얼마 정도, 한 3주 정도 체류하다가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한미 반도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뒤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말 미친듯이 올라갔던 한미 반도체인데, 바로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이 쏟아져 나오면서 개미 털기 구간이 있었다는 말씀이고, 그 뒤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는 말씀인데,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등이 임박 직전에 이렇게 좀 한번 급락이 연출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그때 한번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요, 이렇게 아래 꼬리가 발생하는 케이스에서 말아올린 상태에서 끝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개미 물량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분봉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바로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1분봉상 거래대금을 200억씩 터트리면서 무섭게 떨어지면서 이슈까지 터져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매수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엔 조금만 올라도 매도세를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드렸어요. 넥스트레이드가 마감되는 시간에 오버나잇을 이 구간에서 한다? 이거는 정말로 미친 판단이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뭉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오버나잇을 딱 했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 이슈 때문에 또 개파락하고 시작해서 더 무섭게 밀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들어온 물량은 누구 거다? 세력들 거다라고 분명하게 짚어드렸었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 있도록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영상이 있는데, 언제 찍은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7일 전에 찍은 영상이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8월 20일 날 촬영해드렸던 영상이다라는 말씀이고, 짧게 한 번만 5초만 보겠습니다.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분들이 영상 멈췄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1,000원에서 58,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 정확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바로 이런 구간이라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매수 타점 안내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수익권에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영상 찍기 직전에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다시피 8월 20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건데, 오전 11시 반에 안내 드리면서 매수가를 54,000원 부근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한번 잡아가 보십사 해서 대응방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8월 20일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어디서요? 11시 반에서 안내 드리면서 그 이후로 대략적으로 17% 정도 상승 구간이 있었다는 말씀이고, 이때 타점 안내 받아보셨던 분들 아직까지 지금 별다르게 매도 타점 안 드렸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실시간 대응방까지 같이 입장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이렇게 대응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까지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이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보시면요,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공유하기라고 있는데, 이 공유하기 토대로 주변 분들한테 공유도 좀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좋아요도 있는데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링크 자세히 보시면 전화번호가 써져 있는데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니까 한번 클릭을 해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건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뒤이어서 매집주까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매집주까지 안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상승 추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쏟아져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의 이슈가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과의 원전건설 계약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바로 이 구간에서 체코 원전이 확정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한 번 더 보여줬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이때 당시에도 두기,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두기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뉴스케이 파워와 계약이 임박했다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케이 파워와 계약이 성사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짚어보셨던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고 있는 내용, 텍사스 쪽에서 협력하는 내용으로 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재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팀코리아가 활동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가 활동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미리 알 수 있는 길이 없겠죠. 내부 정보다 보니까 그런 걸 토대로 매매를 하셔도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근데 추측해볼 수 있을 만한 재료는 한 가지 있다라고 짚어드렸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주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두산이라고 짚어드리는데, 두산이 얼마 전에 MSCI에 편입되는 그 후보군에 올랐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마찬가지로 예전에 두산 로봇 같은 경우에도요, MSCI라는 테마를 활용해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MSCI 테마를 활용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할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MSC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봐 드리면요, 모건 스탠리라는 외국계 IB가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같은 지수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지수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미국계 펀드가 95%가 이걸 추종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운영되고 있는 펀드의 규모가 1경이 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펀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MSCI 지수에 우리나라가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신흥국 펀드에 편입이 딱 되는 순간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살 생각이 전혀 없어도 이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바로 어디로 흘러들어가게 됩니까? 두산에너빌리티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 발동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는 것은 액티브 자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둘러서 사는 것은 패시브 자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패시브 자금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외국계 수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으로 들어오는 외국계 수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외국인 수급이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먼저 주가를 상승을 시켜놓고 고점 부근에서 MSC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정작 편입될 때는 더 가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바로 MSCI 테마의 핵심 골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얼마나 강력한 재료였냐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알고 계실 텐데,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이 구간에서 단일 세력이 끌고 온 물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친 폭등 흐름이 한번 나왔다가 분명히 여기서 다 털고 나가려고 했을 텐데, 딱 그 하락을 멈춰줬던 게 바로 누굽니까? 외국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지면서 아래 꼬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말아 올리면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렴을 해주더니만 5일선을 타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고,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발생했던 구간에서 단일 세력은 대부분의 물량을 털고 나갔을 텐데,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외국인들이 딱 매수를 해줬다라는 말씀이고, 그 뒤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이런 구간에서 MSCI에 편입됐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계속 쏟아져 들어온다는 내용의 기사가 우후 죽순처럼 나왔었습니다. 자, 그 뒤로 물론 더 가긴 했었는데, 우리가 그 뒤로 꽤나 많이 바뀌었던 MSCI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활용해서 올렸던 게 에코프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두 차례에 걸쳐서 MSCI 테마를 굉장히 활용을 했었고, 처음에 올라갈 때 이때 당시에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었고, 그 다음에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은 게 확인이 되실 텐데, 5월 MSCI 때문에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었다라는 말씀이고, 8월 MSCI 때 편입이 실제로 됐는데 7월 26일 날 고점 찍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MSCI에 편입이 됐으니까 이제 더 올라가겠지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MSCI에 대한 이슈가 불거져 나오기 한 달 전쯤에는 우리가 먹고 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때도 보시다시피 5월 MSCI가 불발이 되면서 실망감이 표출이 됐었는데 고점 자체는 4월 11일 날 찍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엔캠의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 제가 이 구간에서부터 MSCI 분명히 엮을 겁니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4월 8일 날 고점을 찍었었는데 5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한 달 전에 고점을 찍은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요, 2월, 5월, 8월, 11월이라고 해서 MSCI 테마가 있는데, 이렇게 4차례 정기 리뷰에서 고점은 보통 언제 된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쯤에 고점을 찍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11월 MSCI를 노린다고 하면요, 10월 중순에서 아니면은 10월 초에 고점을 찍을 확률이 가장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주봉 흐름상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짚어드려봤는데, 앞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75,000원 구간에서 고점을 찍었었던 걸 바탕으로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바로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2010년에서 11년 이 사이인데, 아니 이게 도대체 15년이나 됐는데 이게 지금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내가 물려서 내 본전이 왔으니까 팝니다라고 하는 실질적 저항, 이런 실질적 저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떨어지는 동안에 단 한 주도 물타기를 안 해서 내 본전이 여기여서 여기가 왔으니까 매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질적 저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저항이 있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순간 발동하는 매도 심리, 그래서 이게 바로 심리적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을 때는 어떤 구간? 10만원에서 11만원 구간에서
다음번 저항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운드 피겨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저항이 가장 예상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가는 여정에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서 여러분들 대응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건데, 혼자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장에 굉장히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인벤티지 랩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이고 오바이오 랩도 보이는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보였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ABL 바이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을 하나 가져가셔야겠다라고 생각이 퍼뜩 드시죠? 제가 그래서 바이오 관련 매집주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바이오 관련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제가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STX 엔진의 사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관련 종목을 딱 드렸는데 이거 뭐 올라가겠어요 싶으시면은 매수하실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STX 엔진이라는 종목을 토대로 요거를 검증해봐드리겠다는 말씀이고, 자, 이게 언제 찍었던 영상입니까? 보시다시피 7월 28일날 찍은 영상인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이게 도대체 STX 엔진이랑 같은지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시켜드릴 건데, 자, 보시다시피 어떤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구간까지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7월 28일인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음봉 떠있는 모습까지 차트 모양이 일치하면서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타점 안내 드렸다는 말씀인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이렇게 음봉 떠있으면서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차트 모양이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뒤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약 2주 동안 얼마 정도? 70% 정도 올라갔던 STX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다음번 종목도 제가 바이오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자, 이번에 바이오 종목을 준비를 해왔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잭슨 홀에서 하면서 미증시가 폭등 흐름이 좀 있었는데, 만약에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면요, 바이오 쪽이 가장 수혜를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바이오 관련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이 매집주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하고 있으면서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최근에 장악을 해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원시원하게 여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140% 정도 수익 구간이 예상된다는 말씀인데, 이번 매집주 안내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이번 매집주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STX 엔진 때처럼 올라가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종목명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되고 나서 여러분들 그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네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매집주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추가적으로 호재 내용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미국 기업들과의 MOU도 무더기로 지금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도하신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타점 잡아가면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한, 그리고 원전 관련한 긴급 이슈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릴 거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